그러면 액티비티 스택은 한번 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액티비티 스택이 뭐냐? 자, 우리가 메인 화면이 뭐라고 했어요? 메인 액티비티 또는 메인 화면이라고 부르고 앱을 만들었을 때 첫 화면을 메인 화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액티비티가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만든 새로운 메뉴 화면, 새로운 액티비티를 띄우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전 메인 화면이 뒤로 숨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 이 앱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앱이라기보다는 안드로이드 단말 또는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액티비티 스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화면에 보였던 액티비티를 이 자루 안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띄워진 것들을 화면에 보여주고요. 얘가 만약에 없어지면, 피니시 같은 걸 이용해서 없어지면 이전에 있던 것 중에 가장 최근에 있던 거를 다시 갖고 와서 보여줍니다. 이걸 액티비티 스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액티비티 스택은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는구나를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액티비티 스택이라고 하는 게 계속 액티비티를 쌓아가다 보니까 만약에 똑같은 액티비티가 두 개가 만들어져서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액티비티를 없애도 똑같은 화면이 또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화면이 있을 때는 새로 만들지 말고 기존 화면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플래그라고 하는 옵션을 줍니다. 플래그라고 하는 옵션을 줘요. 그래서 그 플래그 중에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만 그냥 쓰고 새로 만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싱글 탑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수신자 같은 거 할 때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설명만 잠깐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플래그라고 하는 걸 쓸 때 이렇게 인텐트 객체에다가 set flags라고 해서 인텐트 점에서 이 상수들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걸 추가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클리어 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나가 없어질 때 위에 쌓여 있는 것들 또는 새로운 게 만들어질 때 그 전에 쌓여 있는 것들을 다 없애주는 게 클리어 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런 게 플래그라고 하는 건 옵션처럼 집어넣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했죠. 인텐트가 시스템으로 보내줄 때 시스템이 건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애플리케이션 구성요소, 즉 다른 화면이나 다른 서비스나 이런 데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엑스트라에 put 넣어서 보내고, 그걸 받을 때는 get으로 해서 뽑아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가 데이터로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부가 데이터라고 하는 거, 엑스트라 데이터라고 하는 걸 써서 처리하는 방법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첫 화면, 메인 화면이죠. 메인 액티비티, 메뉴 액티비티, 또 다른 화면을 만들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텐트를 이용해서 요청을 시스템에 하게 되는데, 이쪽 메인 액티비티에서 인텐트를 시스템으로 보낼 때 이 인텐트 자체는 시스템에서 해석을 한 다음에 메뉴 액티비티 쪽으로도 똑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엑스트라를 넣으면 메뉴 액티비티를 전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엔터를 치고 인텐트라고 하는 거에다가 뭐예요? put 해서 extra라고 하는 걸 넣고 여기에 뭘 넣을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타이틀이라고 하고 어떻게 할까요? 소녀시대라고 가수 이름을 하나 넣어봅니다. 자, 우리가 해봤던 겁니다. 우리가 몇 번 반복하면서 해봤던 건데 한 번 더 해봅니다. 자, 그래서 부가 데이터, 엑스트라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넣었고요. 메뉴 액티비티에서 저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죠. 어떻게? 인텐트 객체를 확인을 해보면 저게 들어가 있는지를 볼 수 있죠. 인텐트 객체는 메뉴 액티비티가 만약에 생성되는 시점, 만들어지는 시점이 on create인데 on create라고 하는 거 안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get intent 라고 하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달한 시스템에서 전달받은 인텐트를 이렇게 get intent로 참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인텐트 객체가 나오게 되겠죠. 이 인텐트 객체는 null 값일 수 있으니까 if intent가 만약에 null이 아니면 이라고 하고, 인텐트 점 put으로 넣었던 거를 뽑을 때는 get으로 뽑는다. get string extra. 자, string 타입인 경우에는 string extra로 뽑는다라고 하고, 타이틀로 넣어줬으니까 타이틀로 똑같이 이름을 넣어주면 자, 문자열이 리턴이 됩니다. 자, string 타이틀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받아보자.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문자열이 넘어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toast 점 make text get application context. 자, 타이틀이 뭐냐?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싶다. toast 점 length long이라고 해서 점 show라고 보여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메인 액티비티 첫 화면에서 두 번째 화면을 띄워줄 때 얘가 실행이 되고요. 얘가 실행이 되고 그러면서 전달받은 타이틀이라고 하는 엑스트라 데이터, 부가 데이터를 토스트 메시지로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거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게 이전에 했던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반복을 한 겁니다. 자, 반복을 한 건데,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자, 자바에서는 우리가 펄슨이라고 하면 펄슨 같은 객체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펄슨 같은 객체를 직접 전달할 수는 없나요? 이렇게 문자열 하나, 정수 하나 전달하는 거는 자, 여기서 만약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정수를 전달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intent 점 어떻게 하면 돼요? put extra라고 하고 자, age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떻게 돼요? 10 넣어보자. 20을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이건 숫자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뽑을 때도 어떻게 뽑냐면 자, 여기에 intent라고 하는 걸로 넘어왔을 테니까 get int extra. 자, 인티저 타입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age라고 이름을 넣으면 여기에 인티저 값으로 넘어오니까 int라고 하는 변수로 age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서 뽑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인티저 같은 경우에는 i의 값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초기 값으로 0 같은 거를 넣어주면 이 값이 없을 경우에는 0으로 넣어줍니다. 어쨌든 자, 이런 형태로 뽑을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펄슨 객체가 있으면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에 만들어 볼까요? 자바의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자바 클래스라고 하고 여기다가 자, 펄슨이라고 하나 만들어 보자. 오케이 눌러 볼까요? 자, 그러면 새로운 펄슨 클래스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person 클래스가 예를 들면 person 클래스가 여기에 string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name person 클래스가 name이 있고 integer age가 있다. 아까처럼 각각의 string 타입, integer 타입의 각각의 변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들어있는 person 객체를 하나 정의를 했다고 치죠. 그죠? 그러면 이 객체를 정의할 때 보통 어떻게 했어요? 자, 여기 오른쪽 마우스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generate 있네요. 여기 가보니까 자, getter and setter라고 하는 거, 자, get하고 set 메소드라는 거죠. 자,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요렇게 나와요, 그죠? 자, 요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OK를 눌러보면 자, get name, set name, 자, get age, set age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죠. 자, 기존에 이클립스에서도 되던 기능이죠. 자, 그리고 생성자 public이라고 하고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person이라고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public person의 자, string name integer age라고 해서 this.name은 name이다. this.age는 age다.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자, 지금 자바 클래스 person이라고 하면 자바 클래스 만드는 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자바를 다시 보셔야 되고요. 자, 자바 플러스 안드로이드를 다루는 기술 그 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이것만 가지고도 한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조해 보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생성자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객체가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전달하고 싶어요. 어떻게? intent extra로 전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얘를 serializable로 만드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implement 자, serializable 이라고 해서 만들고요. 자, serializable이라고 하는 걸 implement 하고 얘가 필요하다면 generate라고 하는 거를 해서 자, 필요한 값을 또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는 뭐 자동으로 만들어질 코드가 없네요. 자, 여기에 시리얼 버전 같은 거 추가를 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serializable이라고 하는 걸 implement 하면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한번 해볼까요? 자, 메인 액티비티 가서 엑스트라 정보를 보내는데 여기다가 뭘 할 거냐? 자, person이라고 해서 자, person 01은 new person이라고 하고 여기에 자, tiara
걸스데이로 할까요? 네, 걸스데이라고 하고 20일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요? person 객체를 만든 다음에 intent 점 put extra라고 해서 여기다가 자, person을 전달을 하겠다. 그죠? person을 전달하겠다. person이 뭐냐? person 영일 객체다 라고 해서 한번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전달이 됐다라고 하면 메뉴 액티비티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얘는 어떻게 받냐? 여기서 자, intent 점 해보면 뭐가 있냐면 get serializable extr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다가 자, person 이렇게 해서 이름을 주면 여기에 뭐가 넘어오냐? person 객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person 01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자, person이라고 캐스팅을 해서 받으면 얘가 person 객체가 됩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타이틀이 아니라 person 객체를 한번 찾아볼까요? person이라고 하고 자, person name이라고 해서 전달받았다면 자, 그러면 person 01점 name이 있겠죠. 자, get name인가요? get name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제대로 전달을 받았다면. 자, 이걸 한번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에러가 날 수도 있겠죠. 왜? 제가 그 person이라고 하는 게 그 객체가 정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에러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에뮬레이터 쪽으로 실행을 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행을 하고 있죠. 자, 에뮬레이터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면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가 나오겠죠? 자, 실행이 됐고요. 자, 첫 화면 있네요. 전화 걸기 눌렀고요. 자, 새로운 화면이 뜰 텐데 새로운 화면이 뜨고 person name이 걸스데이가 떴네. 결국엔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뭘 전달할 수 있냐? 어떤 것들을 전달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자, 이건 받는 쪽이죠. 받는 쪽이 아니라 메인 액티비티 쪽에서 전달을 할 때 intent.put extra라고 해서 여기 넣을 수 있는 값이 뭔지를 보면 되겠죠. 자, put extra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자,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배열 객체도 넣을 수 있고 그죠? float type, double type도 넣을 수 있고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serializable 있네. 시리얼라이저블을 넣을 수 있군요. 그죠? 배열도 넣을 수 있고 시리얼라이저블도 넣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바이트 어레이가 있어요. 바이트 어레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어떤 데이터도 전부 다 바이트 어레이로 변환할 수 있죠. 나중에 하겠지만 네트워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트 어레이로 변환해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데이터는 바이트 어레이로 변환해서 인텐트 사이를 엑스트라로 추가하면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둘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쨌든 해야 될 코드 작업이 많으니까 좀 쉽게 할 수 있는 게 시리얼라이저블이에요. 근데 시리얼라이저블은 자바에서 그 클래스의 타입 정보까지 전부 다 전달할 수 있게 소위 직렬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게 되면 용량이 좀 커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자, 안드로이드에서는 시리얼라이저블 대신 파슬러블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심플 데이터라고 하는 파슬러블 클래스를 파슬러블 임플리먼트 하는 심플 데이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새로 정의를 하고 자, 그걸 이용해서 전달하는 인텐트에 엑스트라로 넣어서 전달하는 코드가 샘플로 있을 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슬러블이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 내부에서 저렇게 객체 단위로 만들어서 인텐트 간에 전달을 할 때 인텐트를 이용해서 구성 요소 간에 전달을 할 때 자, 그럴 때 일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파슬러블 객체가 있겠죠. 그러면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슬러블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책을 보면서 따라해 보시면 좋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앱을 만들 때는 파슬러블을 안 써도 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파슬러블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거 한 번쯤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앱을 만들 때는 여러분이 시리얼라이저블 가지고 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프리미티브 타입 또는 바이트 어레이로 전달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가 인텐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고요. 인텐트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엑스트라 데이터를 넣어서 전달하는 방법 같이 한번 봤습니다.